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공복 혈당도 괜찮고 식후 혈당도 문제없다고 나오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묵직해지는 변화들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당은 정상이니까 당뇨 걱정은 없겠죠? 검사상 문제 없다는데 그냥 나이 탓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가장 자주 보는 분들이 바로 이 구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혈당은 아직 정상인데 몸에서는 초기 합병증의 신호가 조용히 시작되는 단계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 몸은 혈당 수치가 크게 흔들리기 전에 먼저 혈관, 신경, 회복력에서 작은 이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피로가 오래가고 식후에 몸이 무겁거나 졸리고 밤에 다리가 쥐나는 횟수가 늘고, 이런 변화는 당뇨 때문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의 초입 단계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혈당이 높지 않은데도 왜 이런 흐름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당 자체보다 혈당을 다루는 몸의 능력, 즉 대사 반응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신경과 혈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병원 검사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수치는 모두 정상인데 몸은 이상하다는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혈당이 정상이어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합병증의 흐름 3가지와 그 신호를 몸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막는 방법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나는 당뇨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이 초기 신호를 모르고 지나쳐서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합병증이 초기 경고를 정확히 읽는 법을 분명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막상 잠은 쉽게 들지 않고 다리나 발끝이 이유 없이 시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깊게 자는 듯 하다가도 새벽에 여러 번 깼던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몸의 회복력이 가장 먼저 흔들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지 않아도 신경과 혈류가 예민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초반이 변화죠.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 당뇨도 아니고 혈압도, 혈액 검사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자다가 다리가 시려서 깨어 깊게 잔 느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밤에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며 신경계의 긴장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리 발끝 감각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초입 단계의 초기 신경 변화는 통증이나 심한 저림처럼 강하지 않고 대부분 시림, 미세한 감각 변화, 이유 없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림이 신경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신경이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력이 떨어지면 혈류순환이 밤에 먼저 흔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보다 밤에 혈류 흐름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런데 회복력이 떨어지면 이 자연스러운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리 끝까지 혈류가 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과 신경이 미세하게 예민해지면서 특유의 시림 감각이 생깁니다. 심지어 혈관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추운가? 다리 보약을 먹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신호는 당뇨 합병증의 아주 초기 흐름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아직 질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검사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초기 흐름,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메시지입니다. 2-3달만 지나도 이 시림과 얕은 잠은 점점 반복성 패턴을 만들고 낮에 느끼는 피로, 무거움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례의 남성도 밤에 시린 느낌이 반복되면서 다음날 출근하면 오전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집중이 떨어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혈류 회복력의 미세한 불균형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왜 이 신호를 절대 지나치면 안 될까요? 혈당이 정상이어도 이 작은 변화는 신경과 혈류에서 이미 반응 속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몸은 큰 문제를 먼저 알리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알아차리면 흐름은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면 이상 패턴이 하루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리듬이 어떻게 무너지고 왜 생활 패턴이 합병증이 가장 첫 무대로 바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 템포 느리게 깨어나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눈은 떠졌는데 다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무겁고 밤새 쉬었는데도 피로가 남아있는 듯한 감각. 이 변화는 몸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는 순간입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쯤에 느끼던 무거움이 요즘은 오전에도 올라오고 식사 뒤엔 예전보다 더 빨리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발끝의 감각이 조금씩 예민해지고 하루 중 특정 시간대가 되면 똑같은 불편함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크게 아프거나 문제가 심각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대부분 하루 리듬이 조금 틀어진 순간부터 신경과 혈류가 작은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흐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침엔 둔한 무거움, 오후엔 집중력 저하, 저녁엔 미세한 시림.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에 차곡차곡 쌓이며 몸의 리듬을 조금씩 뒤흔듭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검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나오지만 몸은 이미 그 전 단계를 겪고 있는 중이죠. 이런 작은 이상 패턴이 반복될 때 몸 안에서 어떤 흐름이 시작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생활의 예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매우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아침의 작은 차이가 반복될 때입니다. 평소처럼 일어나고 평소처럼 움직이는데 유난히 아침이 고르게 시작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서 바로 움직여도 자연스러웠는데 언젠가부터 몸이 어느 정도 깨어날 시간을 스스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잠이 부족했나? 정도로 넘기곤 하지만 사실 이 순간이 몸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몸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천히 스타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오전까지 멀쩡하게 생활했는데 오후 어느 순간 몸이 이유 없이 힘을 덜 쓰려는 느낌이 들 때, 앉았다 일어날 때만 살짝 힘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거나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움직임이 어느 날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패턴이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 기분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하루의 힘을 예전과 다르게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즉, 몸이 오늘은 남는 힘을 아껴야겠다 하고 조용히 계획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절대 검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멀쩡하다가도 특정 상황만 오면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지는 변화입니다. 평소처럼 걸었는데 그날만 유독 피곤하다. 계단이 어느 날은 자연스러운데 어느 날은 살짝 무겁다. 가벼운 집안일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은근히 힘이 든다. 이런 변화는 불편함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정도라 대부분이 사람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분명히 이전과 다른 에너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병은 아니지만 몸이 혼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병증이 실제로 시작되기 직전 단계. 머리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몸은 이미 변화의 방향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변화는 고장이 아니라 몸의 방어 전략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조금 아껴 쓰자. 어떤 기능은 잠시 쉬어가게 하자. 불필요한 움직임은 줄이자. 이런 조용한 선택들이 반복되면 몸의 하루 운영 방식이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검사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합병증의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흐름입니다. 즉,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아프지도 않고 수치도 멀쩡하고 불편함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건강의 흐름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던 순간 그 신호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합병증의 출발점을 아주 초기에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화들이 병원에서는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왜 검사 정상이란 말에 안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 몸의 변화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병원 검사는 문제가 생긴 뒤를 보는 도구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검사는 결국 결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초음파, MRI 등 이런 검사들은 어디가 어느 정도 기준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변화로 잡아냅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힘이 조금 달라지는 날, 몸의 균형이 묘하게 흔들리는 순간, 생활 흐름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느낌 이런 것들은 아직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조용히 조절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몸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변화가 결과로 나타나기엔 아직 너무 초반인 겁니다. 그래서 검사에서는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몸은 불편함을 문제로 만들기 전에 먼저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힘이 부족하면 속도를 줄이고 부하가 많아지면 힘을 아끼고 균형이 흔들리면 잠시 다른 기능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몸 안에서 자기 나름의 선택이 쌓여가는 과정은 검사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고장난 뒤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고장이 나지 않게 하려고 먼저 움직입니다. 이 간극이 건강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하고 본인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 괴리감은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닙니다. 그저 병원 검사와 몸이 실제 변화가 완전히 다른 타이밍에서 나타날 뿐입니다. 병원은 결과를 말하고 몸은 과정을 말합니다.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검사 정상인데 왜 이러지? 불안한데 어디에서도 답을 못 얻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결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검사가 정상일 때가 오히려 마지막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만 사실 그 시기가 몸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이 완전히 지치지 않았고 기능이 떨어진 것도 아니며 회복력이 남아있고 생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조용히 바뀌고 있을 때 그 흐름을 알아챌 수 있다면 합병증의 방향을 가장 초기에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병원 검사보다 더 강력한 정보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수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2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기 어렵습니다. 너무 미세하고 개인에 따라 다르고 검사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2단계에서 이미 이제 조금 도와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주면 시청자분들은 자신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조용한 변화들이 어떻게 세 가지 합병증이 가장 첫 단계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첫 흐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활 속 예를 통해 더 선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몸이 아프기 전에 먼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티기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버티기 모드는 하루나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조용한 변화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합병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반복될 때 몸은 하루를 다르게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엔 2시간 정도 걸어도 괜찮던 분이 어느 날은 1시간쯤 지난 후 몸이 먼저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집안일을 하다 문득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자 하고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순간도 있죠. 이런 변화는 불편하진 않지만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회복에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몸은 하루의 운영 방식을 예전과 다르게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절이 여러 날 반복되면 몸의 에너지 사용 패턴 자체가 아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직 병은 아니지만 합병증의 방향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병증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합병증의 가장 초기 단계는 몸이나 혼자서 이걸 관리하기가 조금 버겁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생활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조용한 흐름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묶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병증이 가장 첫 번째 흐름입니다. 흐름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의학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몸의 방식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흐름,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 몸이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이건 피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더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흐름 바뀐 조절력. 예전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요즘은 더 자주 멈칫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이건 몸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더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흐름 부담이 쌓이는 축.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계단이 유난히 부담스럽다든지 한 번에 하기엔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처럼요. 이 세 가지는 질병이 아니라 몸이 매일매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길어지고 반복되면 결국 몸은 한 방향을 향하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흐름이 있을 때가 되돌리기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죠. 아직 몸은 남은 힘이 있고 회복도 가능하고 부담도 완전히 누적되지 않았고 생활 변화에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흐름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때 몸의 작은 선택들을 이해하고 흐름을 바로잡아주면 합병증의 방향을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세 가지 합병증의 시작점과 연결되는지 더 선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은 변화들은 몸의 기능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면서 어디에 힘을 먼저 쓰고 어디를 나중에 돌보는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혈당 수치와 상관없이 항상 세 가지 합병증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합병증 신경계의 부담 증가. 혈당이 높지 않아도 몸이 부담을 감당하는 방식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신경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 이상은 질병으로 진행된 당뇨성 신경병증이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감각 반응직 중력의 미세한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은 아주 작은 변화라 검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예전처럼 빨리 회복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합병증 혈관의 미세한 탄성 저하. 혈당이 정상이어도 몸의 쓰임이 달라지면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바로 혈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단계는 피가 안 통할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예전만큼 탄탄하게 열리지 않고 피가 흐르는 흐름이 조금씩 불규칙해지고 회복에 드는 시간이 미세하게 길어지는 그런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혈관 기능 저하입니다. 겉으로 느껴지지 않고 통증도 없고 검사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합병증 대사에너지 불균형. 세 번째로 시작되는 변화는 혈당 자체가 아니라 몸의 전체 에너지 사용 방식입니다. 회복이 예전보다 오래 걸리고 같은 일을 했는데 더 피로해지고 하루 중 리듬이 빨리 무너지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몸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사 흐름의 초기 불균형 즉 합병증의 가장 넓은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가 누적되면 혈당, 혈압, 지방 대사로 이어지는 연속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혈당이 높지 않아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세 가지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미세 신경기능 저하. 두 번째 미세혈관 탄성 저하. 세 번째 대사에너지 회복력 저하. 이 세 가지는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다가 힘이 먼저 닿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만 잡아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몸은 먼저 작은 변화로 방향을 알려준다. 이 작은 변화는 두려운 신호가 아니라 지금이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몸의 가장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주 겪는 불편함,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풀리는 방법을 다룹니다. 혈류근육신경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갑자기 다리가 당기고 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풀어주는 간단한 루틴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몸의 초기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라 몸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입니다.